네, 안녕하세요. 정소영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최소한의 퇴직 공부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퇴직 공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그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퇴직 공부를 무엇을 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말도 많고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 현재 얘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국민연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이 퇴직 이후에도 이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퇴직 이후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자, 퇴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 그 기초적인 얘기에 대한 것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퇴직 공부 시간으로 정해서 1편, 2편 해서 그 차근차근 좀 설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 현재 20대, 30대, 40대에 계신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퇴직할 연령에 지금부터 뭐 30년 후, 한 40년 후, 어떤 분들은 이제 빠르면 이제 20년 후에 과연 내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지금 현재 뉴스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세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결국 알고 있어야만이 그 세 가지에 의해서 그 국민연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내가 얼마 정도 그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부분은 보험료고요. 둘째 부분은 연금 수령액입니다. 연금액이 얼마이고, 세 번째 부분은 그러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언제이고,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언제인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분이라고 그러면 그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딱 세 가지만 아십시오. 보험료가 무엇이고, 연금액이 무엇이고, 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가장 기초적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에 대한 얘기 해드릴게요. 자, 보험료를 갖다 딱 찾아보시면 딱 말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보험료는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보험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험료율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율은 얼마냐면요, 자기가 한 달 동안에 벌고 있는 소득 중에 9%를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연금법을 갖다 개정하기 위해서, 자, 9%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걸 갖다 10%를 올린다, 11%를 올린다, 13%를 올린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올리기, 요율을 올리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내가 벌었던 소득 중에 국민연금으로 투입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9%입니다. 9%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벌고 있는 월급 중에 9%를 갖다가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다르죠. 직장인의 경우에는 그 9% 중에서 50%는
본인 부담인데 50%는 회사 부담입니다. 그래서 50% 나눠져서 4.5, 4.5에서 9%를 갖다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9%를 갖다가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퇴직 전에는 이제 회사하고 나하고 50% 나누는데 이게 퇴직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요.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회사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가 되면 지역 가입자가 됐을 때는 100%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에 대한 것들을 100%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느냐? 회사에 다닐 때는 사실은 매월 갖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기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매월이 아니라 매년 5월 달에 하면 종합소득세라는 부분들을 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합소득세만 가지고서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거에다가 또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재산공제제도라는 게 도입됐어요. 재산공제제도가 뭐냐면 소득에 대해서 9%를 갖다 일률적으로 하던 부분들을 6.99 부분만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고 나머지 2.01%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로 해서 5천만 원까지가 과표해서 기본공제를 하고 5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 과표상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제액에서 납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은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를 갖다 많이 내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지역의료보험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남에 퇴직하고서 사실은 아파트가 계신 분이 보험료도 많이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에 대한 부분까지 그 나머지 부분을 재산공제제도를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만이 국민연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 보시게 되면 9%를 갖다 몇 프로 올리겠다는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 보험료에 대한 것들은 보험료가 현재는 9%이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것은 6.99%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지만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자산에 의해서 부과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연금액인데요. 연금액은 뭐냐면 연금액에 보면 소득 대체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뭐냐면 자기가 근로자로 있을 동안에 총 벌어왔던 소득 중에 매월 평균적으로 가산하면 매월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매월 평균 중에 40%냐 50%냐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7살부터 국민연금을 내기 위해서 요율을 내면서 소득을 갖다 벌어왔던 부분들을 갖다 쭉 합산한 평균이 보면 이제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면은 지금 40%잖아요. 40%니까 5, 4, 20. 200만 원의 연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금액은 20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만약에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500만 원이 대부분 다 안 넘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지금 근로소득을 버시는 분들 중에 합산해가지고 쭉 뭐 대표이사까지 하신 분들을 빼고 나머지 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실제로 500만 원이 평균 소득액이 500만 원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한 400만 원을 잡는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40만 원, 그러니까 40% 되니까 160만 원 정도 연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연금을 받게 되는 금액을 따지게 되면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가 대부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액은 소득 대체율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소득 대체율이 40%인 경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이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서
근로소득자들이 받게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결국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65세 이후에 노인이 됐을 경우에 받는 매월 받게 되는 것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걸 높여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연금에 대한 것들이 낮아서 그렇다. 대부분 다 서구에 있는 선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 보통 소득 대체율이 67%, 80%까지 됩니다. 50% 미만인 데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걸 올려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올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연금 소득 대체율을 갖다 올리지도 못하고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40%는 얘기는 자기가 여태까지 벌어왔던 소득의 평균 금액의 40%를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연금액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 대체율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세 번째 부분, 연금은 받는 건 언제부터이고, 그럼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보험료는 대부분 다 18세부터 60세까지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직장을 시작하는 25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에 퇴직하게 되는 연령까지 대부분은 다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세까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보험료 납입하지 않고요. 그러면 연금은 언제부터 받느냐? 현재는 63세 이상이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63세 이상이 받는데 대부분의 그런 63세 이상부터 받기 시작해가지고 사망 시까지 받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의 납부는 18세부터 60세까지, 연금액에 대한 수령은 평균적으로 63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고 되면은 기본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는 다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얘기되면 보험료는 얼마가 책정되냐? 요율로 해가지고 9%가 책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연금액은 소득 대체율로 해서 자기가 평생 벌어왔던 그 소득의 평균적인 거에 40%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된다. 그거는 언제부터 받느냐?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서 65세부터 받는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그 사이를 갖다가 보통 연금이 없는 크레바스의 시기라고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크레바스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문지상에서 얘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법을 개정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자들은 많은데 연금을 납품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 적은 근로자들이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래야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이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건 요율을 올리고 수령액을 낮추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모두 다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요율을 올려서 낸다는 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 9%하고 40% 대체율을 가졌을 때는 2055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금은 고갈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그러면 2055년에 65세가 되는 지금부터 30년 후에라고 그러면 지금 30년 후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지금 35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연금의 고갈이 벌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이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딱 세 가지, 보험료 9%라는 거, 그 다음에 연금액은 소득 대체를 해서 40%라는 거, 이거는 60세까지 납부하고 63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를 가지고서 신문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떠한 논의들이 이러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퇴직 공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소한의 퇴직공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에, 아니면 지금은 보험료를 납품하고 시기에 어떠한 정책들이 나한테 좋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